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지난 일부 시간에 얘기했듯이 참 부러운 게 미국은 대통령 후보군이 한 1000명 항상 예비돼 있다. 한국은 몇 명쯤 봐야 되나요? 글쎄요, 지금 뭐. 한 5명 가지고 지금 쩔쩔매죠. 지금 뭐 5명도 채 안 돼가지고 뭐 어느 당에서는 참 내세울 사람이 없다. 그리고 뭐 어느 당에서는 뭐, 그건 안 되니까 뭐 따르게 해서 뭐 20년, 30년 집권을 뭐 비례대표를 뭐 더 늘려가지고 우리가 해먹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복잡해요. 예. 미국하게 이렇게 심플하게 하면 좋은데 그죠? 글쎄 말이에요. 미국 얼마나 참 부럽습니다. 이 1000여 명의 대통령 후보군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또 수많은 선거를 통해서 이 그 민초들의 민의를 다 그래도 나름대로 듣고 있다. 그래서 그런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운영된다. 참으로 그 부러운 얘기를 저희가 먼저 그러면 했죠. 이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쉽게 대통령 후보군에 올라간 사람 역시 주지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주지사나 부지사는 선거도 선거지만 일단 거의 그 미국에서는 그 스테이트 주라 하면은 거의 나라죠. 거의 나라죠. 이 스테이트란 뜻이 원래 나라를 의미하는 나라죠. 거니까 그 정도의 그걸 이 행정부를 이끌어내는 경험이 있으니 당연히 뭐 대통령감으로 꼽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 주지사가 아니래도 검찰총장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제 기류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그 주 검찰총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대선 후보로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그래서 주지사를 한번 합니다. 근데 거기서 안 되면은 자기도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주지사가 되려면 기존에 있는 주지사를 엎어야 되는데 그 기존에 있는 주지사가 너무 막강한 그래서 이제 연방상원 의원으로 2명 한 주에서 뽑는. 그러면 이제 그 주에 아주 주지사급이 3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상원 의원을 하고 그냥 대선으로 바로 직행을 했거든요. 원래 그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하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상원 의원 되자마자 그냥 바로 대선으로 가버린 거죠. 그럼 뭐 6년 임기도 끝내지도 못했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나고 얘기인데 외교나 국방부 부문의 성과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경험이 부족했겠죠. 한국에서도 경험이 부족해서 정책 실패한다는 이런 지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누가 해도. 그런 점이 있네. 그 똑똑한 외교 장관이나 국방장관을 기용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미국도 이제 장관은 이제 국무위원인데요. 갑자기 대통령이 이제 유고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국무위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대통령과 그 국무위원이 전체 행상을 할 때 한 명이 이상하게 꼭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하더라고요. 갑자기 얘기가 조금 돌아가는데 그럼 그냥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정생존 국무위원. 영어로는 designated survivor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정연설 하잖아요. 연방 의회 의사당에 가면은 국무위원들이 거기 다 쫓아가야죠. 그렇죠.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그런데 한 명만 딱 빼가지고 워싱턴 DC가 아닌 그 안전하고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SS가 시크릿 서비스가 이렇게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적군이나 테러 집단이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한꺼번에 몽땅 죽이는 이런 대참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래도 연방을 지키는 그 국무위원이 한 명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이 있어야. 그렇죠. 안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저 각 주마다 내가 임시 대통령 하겠다고 뛰어나올 텐데 그걸 50명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면 그게 뭐 이게 해마다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행사마다 정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사마다 정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요 노무장관이 했고 2019년에 에너지부 장관이 했다고 합니다. 참 무지막지하고 대단한 가정과 아주 그냥 준비성이 엄청나게 뛰어나네. 아니 실제 그런 경우는 없을 텐데 이상하죠. 여기는 꼭 지킨단 말이야. 그렇죠. 원칙을 지킨단 말이야. 원칙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이제 그 의사당에서 연설이 끝나고 혹은 이제 4년에 한 번씩 그 취임식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안전하게 의사당을 다 빠져나갔다. 연락을 받으면 그때 이제 SS가 시크릿 서비스가 집에 가셔도 된다. 그러면 이제 차 타고 집에 오는 거죠. 하여간 대단해. 대통령 취임식도 못 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이 와서 무슨 위디오 쇼나 이런 거 할 때도 전혀 못 간다는 얘기네. 그건 조금 다르겠죠. 그때 뭐 안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취임식과 국정연설은 이게 공식적으로 왜냐면
이제 어디 간다 그랬는데 누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이 경우에는 공식적인 행사니까. 아, 전부 다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 빼가지고. 이거 그게 일종의 음주운전하고 똑같죠. 데시그네이트. 그렇죠. 그거에 똑같은 거죠. 지정 운전. 네, 그러니까 한 5명이 이제 술 먹을 일이 있을 때, 야, 오늘 다 집에 가서 우리 음주 걸리면 안 되니까. 네가 총대 매라? 총대를 매라. 그 사람은 콜라만 마시고, 나머지 4사람은 술 먹고 다 데려다 주고. 하여간 멋있는 나라니까. 그리고 미국은 그 대통령 승계하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유고시에 누가 하고, 그 사람이 또 만약에 잘못되면 그 다음엔 누가 하고. 이런 게 무슨 순서가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다고 그러던데. 이거는, 미국 애들 이런 것까지 해 싶을 텐데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죽거나 탄핵을 당하면 대통령직이 이제 그 다음 사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무조건 보궐선거. 왜냐하면 이게 4년에 한 번씩 이 선거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바꾸면은 시스템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보궐선거를 안 하고 그냥 그 안에서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부통령은 바이스 프레지던 다음이다 이렇게 이름이 돼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잖아요. 네. 상원의장 다음으로 높은 사람은 하원의장입니다. 하원의장이죠. 네, 하원의장. 의외네. 바로 여기 대한민국은 물론 부통령이 없으니까 바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미국식으로도 얘기하면은 대통령, 부통령 다음에는 바로 국무총리, 그렇죠. 국무위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무장관. 네. 근데 이제 순서가 이제 상원의장, 하원의장, 그다음에 바로 상원 임시의장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아니, 상원 임시의장? 네. 이것도 뭐예요? 이거 상원 부의장을 얘기한 거는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3명이 다 유고가 되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원에 다수정당. 일단 숫자로 먹는다. 네, 거기에 가장 오래 의원을 한 사람을 선출을 하죠. 하긴 저기 대한민국도 국회의장은 머저리티 정당의 가장 오래된 사람을 주로 이제 시키니까. 그날 이제 투표를 합니까? 투표를 시킬 때 그 사람이 이제 이 지휘봉을 잡고 하는 거죠. 그럼 상원 임시의장이 있었다.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하원 임시의장이겠네? 근데 이제 하원 임시의장은 안 하고요. 바로 국무장관으로 넘어갑니다. 하원 의원은 급이 좀 낮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요? 그럼 국무장관은 넘어갔어요. 네, 국무장. 그럼 그 사람은 잘못됐어. 네. 그럼 이제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 해야 되겠네. 근데 이제 그게 이게 그런 게 아니고요. 1947년도에 대통령 승계법이 있어서 이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국무장관 다음에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요. 재무부 장관. 역시. 그렇죠.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쭉 알려줘 보세요. 그래요. 이제 법무부 장관 다음에 미국도 내무부 장관이 있어요. 내무부 장관 다음에 농부 장관. 먹는 게 먼저다. 그다음에 상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약간 좀 떨어지죠? 이상하네. 보건복지부 장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교통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훈부 장관, 그다음에 국토안보부 장관까지인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여기서 또 의아해하는 거는 분명히 국회의원이나 그러니까 하원이나 이런 사람들,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은 외국 태생이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대통령은 미국 시민이어야 되고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어떤 승계하는데도 어떤 자격요건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키신저는 안 되네. 숭계위원회에서 아예 빠져 있었어요. 그랬구나. 물론 장관도 아니었나? 아니 외무부 장관 했어. 국무장관 했나요? 네, 외무부 장관.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태어난 장관은 빼줘야 하고요. 35세가 넘어야 돼. 35세는 대통령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피선거권 그것 때문에 그거죠. 그다음에 최소한 14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어야 되고요. 물론 시민권자여야 되겠고요. 그죠? 참 한국과 다르게 참 원칙이 잘 지켜지네. 한국에는 과거에 어떤 대통령은 해외에 돌아다니다가 불과 한 1년 정도 있다가 대통령 되신 분도 있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해외에 많이 돌아갔잖아요. 근데 14년이라는 게 미국에 계속 꾸준히 거주한 거를. 근데 왜 14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외여행 갔다 온 거 쳐야겠죠. 물론 여기가 내 잠자리야 그런 데가 이제 미국 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그거 아닐까요? 21살이 돼서 거기에 35살을 맞추려니까 14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같네요. 그거 같은데? 그건데요. 또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참 재밌습니다. 흥미롭고. 이게
대통령 자신과 부통령까지는 자신이 정할 수 있는데 그렇죠. 하원 의장과 상원 의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니까 자신이 지명하지 못하고 그렇죠. 야 그런데도 그걸 승계를 준다. 네. 이거 엄청나게 흥미로운데. 그러면 이제 이게 승계 케이스를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얘기가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네. 뭐 그냥 계속 갑시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승계된 경우를 갖다 몇 개 한번 따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뭐 우리가 너무 멀리 가면 모르니까 그냥 20세기. 네, 우리가 아는 그렇죠. 지난 한 네. 100년 정도로 한번 따져보면 그 루즈벨트와 트루먼 대통령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렇죠. 네. 이때 루즈벨트는 아마 4번째 임기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역사상 4번 한 네. 유일한 대통령.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부통령이 된 지 82일 만에 갑자기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이 돼요. 아. 근데 이 사람은 원자폭탄도 떨어뜨리고요. 한국 전쟁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선거도 없이 대통령이 됐던 거 아니에요. 물론 네. 자기 부통령 선거에 러닝메이트로 갔긴 했지만 자기 선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엄밀하게 따지고 말하면요. 근데 이제 전쟁을 2개나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죠. 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공격 명령을 내린 국가원수예요. 네. 그래서 조금 우리한테는 조금 불운한 사건이 있는데 6.25 전쟁 당시 때 그 중공군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메가더 장군님의 그 인천 상륙작전으로 해서 쭉 밀고 이제 공방정이 있을 때 우리 메가더 장군께서 그랬다고. 이거 만주에 핵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기어오르는 거를 막고 지금 시간 지나고 보니까 참 네, 아쉬운 대한민국도 통일되고 그다음에 네. 그래야 우리가 동북아의 질서를 다 잡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해리 트루먼 그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제 그 리일렉션, 풀 일렉션 그걸 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전에 얼떨결에 된 거고. 얼떨결에 된 됐으니까 네. 자기가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을 받는 거기에 나가는데 너무 자기 부담감이 많은 거야. 그리고 자기는 역사적으로 야 핵공격을 2번이나 명령한 대통령이 되기 싫다 이래가지고 아직까지도 한 명뿐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가더를 딱 쳐내고 이 만주 폭격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꼴이 된 거 아닙니까? 미국하고 차이나하고 이 무역 전쟁이라든지 뭐 화웨이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괜히 쓸데없이 김정은하고 싱가포르 가가지고 그렇죠. 만났다가 그 뻘쭘하니 그냥 오고 그러게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 장본인이에요. 그 사람이. 싱가포르는 뭐 얘기가 좀 됐고요. 네. 하노이에서. 하노이에서. 예. 이거 완전히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런 케이스가 좀 있었는데 그 이순신 장군하고 그 선조대왕. 그 오죽하면 이순신 장군이 네. 거의 그 일부러 총을 맞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네. 그 유명한. 그러니까 그렇죠. 하여간 뭐 세상 사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승계된 대통령이 예. 린든 존슨이라고 있죠. 있죠. 린든 존슨.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가 네.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원래 같은 당이니까요. 네. 부통령과 대통령은 네. 민주당 경선에서 존 F 케네디한테 졌대요. 아. 러닝메이터로 그러면 같이 합시다 해서 이제 부통령이 됐는데 갑자기 존 F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대통령이 됐고 1964년 선거에서는 이어가지고 69년까지 대통령했죠. 아,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월남전 그 반전 운동 때문에 인기 떨어지니까 선거에 나서지 않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지금도 뭐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 그 대통령 취임 선서를 그 비행기 안에서 예? 케네디 대통령이 총 맞았으니까 그 뒤에 있는데 그 워싱턴 DC 이렇게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 그 제클린 케네디 앞에서 그 앞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그 안에서 대통령 선서를 하는 아마 유일한 대통령일 거예요. 아마 좀 역사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또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린든 존슨의 후임자 닉슨도 비운의 주인공이 됐죠. 아, 그렇죠. 예. 탄핵은 아니죠. 탄핵이 될 뻔 하다가, 사임을 했죠. 그렇죠. 이제, 닉슨이, 원래 그 역사에는요. 네.
아이젠하워 때 이제 부통령을 8년 했어요. 아, 부통령 하신 분이었구나. 대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 되는데, 네. 케네디한테 졌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이야. 네,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도 또 나갔대요. 네, 그렇죠. 근데 제리 브라운 아버지 팻 브라운한테 졌죠. 야, 그 정도면 참 정치 인생을 접을 만도 한데, 네. 참 끈질긴 생명력이네요. 먹고 사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정치란 하는 사람들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이제 결국 69년에 이제 린드 존슨에 이어서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출신 대통령이긴 하지만 별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네. 저희가 간혹 빠뜨렸죠. 그렇죠. 네. 아, 그래도 그 차이나하고 닉슨이 네. 그 문호를 열었잖아요. 그 핑퐁 외교라 그래가지고 그때 북경이 이제 어디 가가지고 이 침으로 마취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충격 먹어가지고 이 동양의학을 그래도 미국에다 알린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수문이라고 워터게이트. 아, 수문. 네. 거기에 연루가 돼서 증거 조작, 은폐를 시도해가지고 탄핵 표결에 갖고 뻗팅기다가 이 사람이 생각을 야, 나사 죽으면 모든 대통령은 한 줄로 평가되는데 미국에서 탄핵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타이틀 나는 싫어. 그래가지고 사임을 하게 됐어요. 아, 우리 여기서 근데 제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아, 또 벌써? 아, 그러면 이제 제발 하죠. 제발 해야 되겠네. 네. 미안해요. 제발.